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약간 싸한 감도 있고 그래서 오늘 시장 어떤지 전반적으로 정리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 1.5% 하락해서 2,42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8%, 코스피보다는 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오늘 되게 오랜만에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는 꽤 좋은 모습 많이 지금까지 보여줬고요. 연초부터 했을 때는 코스피가 8.6% 올랐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12.7%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1조 4천억 정도 굉장히 많이 수매수를 했습니다. 장이 항상 안 좋을 때 좀 수매수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오늘은 외국인도 오랜만에 좀 양시장 다 2천억, 1천억씩 이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뭐 여전히 양시장 합쳐서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1282원으로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관은 산 적은 있어요? 올해 들어서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예. 기관이 돈이 없어요. 기관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펀드 자꾸 잠깐 빠져나가요. 그러면 대표님은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보이는 게 다죠. 다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저희가 보는 건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보통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것 같으면 이제 빠른 액션 그렇죠. 이거가 강조가 돼야 됐을 시점 같고요. 네. 네. 예, 아침부터 조금 불안한 뉘앙스. 9시 반쯤 되니까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이상 팔고 있고, 아하. 네, 그런 적이 선반 잘 없었는데. 네, 섬창도 외도하고 있고 음. 느낌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저희가 해야 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매도. 일단 확 줄일 거 줄이고, 예, 그 다음에 뭔가 하지만 이런 장에서도 버티고 있는 종목들 뭔지 찾아야 되고, 네. 네. 짱짱한 게 아직 뭔가 어. 이거 찾아야 되고, 네. 그래야 이제 어차피 시장이 이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에서 종목은 갈 종목은 간다? 네, 갈 종목은 갈 것 같아요. 뭐 오늘 보니까 얘기도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섹터 플레이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종목 플레이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탈모주는 탈모주 왕거 지난주에 그걸 얘기를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를 시간이 없었지. 네,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올라갑니다. 오늘도. 아하. 네, 그래서 이 5천만 중에 절반은 남자죠? 2,500만의 고민이 탈모 아니에요? 아니 여자도 아, 탈모. 여자도. 여자분 아 탈모. 진짜 많죠. 청소년도 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이 탈모가 청소년 있어요? 탈모 심각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 전 인류의 고민을 네. 또 약이 아니라 네. 화장품을 품은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자, 일단은 그 얘기는 시간이 남으면 좀 하고요. 네, 남으면 하고 그리고 네. 정 필요하시면 두 분이 카톡으로 네, 하시는 걸로 그건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아니 근데 딱 하나 그게 있습니다. 또 보니까 또 체크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용이 또 네. 이제 17조까지 또 올라와 있어요. 다시 올라. 신용 지금 올라가고. 요새 예탁금도 늘어나고 예탁금도 거래대금도 늘고 늘어나고 신용도 증가하고. 예탁금보다 신용 올라오는 게 좀 더 빠릅니다. 아 그리고 내가 기사를 봤더니 지금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에서 돈 빼서 은행 예금으로 갔었잖아요. 네. 거꾸로 뒤집어졌다는데.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또 요 자금의 성격이 네. 약간 IPO가 좀 되겠다 싶으니까. 아, 요새 따당 많이 갑니다. 예. 네. 아 이제 갈 때 됐지. 예, 스마트한 머니들은 네. 그래? 그럼 일단 밀고 보자. 요즘 아. 한 주도 안 되는 거 많아요. 아. 왜냐하면 또 IPO가 아예 단독 주관사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이것도 예전만큼 인기가 없는데 어차피 IPO 하려면 좀 꺾어야 되거든요. 금액 꺾는 게 많다 보니까 싸게 나와서 네. 이런 현상이 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스마트한 머니들은 그래도 돈을 벌면서 어디선가 벌고 있다. 네. 네. 이게 스마트한 머니가 아니라 네. 머니는 스마트해요. 그 우리가 스마트 못할 뿐이지. 또 뼈를 때리시네요, 우리 박사님께서. 예.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그 하이브가 공개 매수가를 12만 원으로 정했는데 오늘 SM이 그 가격을 넘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공개 매수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붙었죠, 이렇게. 왜냐면 이제 뭐 공개 매수가에 해도 되는 거고 혹시나 공개 매수 처리한다 그러면 뭐 떨어지지 그건 리스크를 반영해서 좀 밑에 있는 게 정상인데 오늘은 뚫어 올렸어요. 네, 그냥 아무런 뭐 분쟁 없이 하이브가 그냥 공개 매수하겠다 12만 원 선언을 했으면 네. 보통의 경우에는 12만 원 조금 밑에 가격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이제 공개 매수 끝났을 텐데 지금 카카오가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에서 9% 지분을 취득한다 공시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이수만 대주주가 물론 반대해서 가처분 신청은 해놓은 상태이지만 네.
한번 예전 판결을 봤거든요. 네. 과연 이게 제가 저번 주에는 가능성이 있나요? 네, 카카오가 이거는 분명히 법률 검토를 충분히 마치고 했던 결정이기 그랬겠죠.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혹시나 몰라서 과거에 가처분 신청이 좀 인용이 됐던 사례들을 보니까 대부분 좀 말이 안 되는 사례들 위주로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비상장주이긴 하지만 현재 장 외에서 막 뭐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를 1,000원에 발행가로 하거나 아니면은 좀 지금 발행 주식수가 예전에 넥슨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 안 주고 단주 처리해서 현금으로 나눠져 버리고 네. 그런 이상한 경우는 좀 있었죠. 그렇죠.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굉장히 심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한진칼 사례처럼 보통의 경영권 분쟁 상황이더라도 보통 이렇게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카카오도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을 했을 것 같아서 시장에서도 이제는 카카오 분명히 기각 처리가 날 것이다라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많이 몰린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9% 정도는 취득을 할 텐데 네. 공개 매수가는 지금 12만 원이고 그 근처까지 주가는 와 있고 만약에 이거를 뚫어 넘겨 버리면 카카오와의 지분 싸움이 더 격화되겠죠. 분명히 카카오가 9%만 취득한 상태에서 가만히 놔둔다면 이거는 그냥 2,000억이 카카오가 참전할 거라고 참전할 거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카카오가 근데 나오기는 12만 원 이상으로 안 한다고 발표를 IR에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말을 못 믿는 거지. 그렇죠.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 충분합니다. 네. 아마 저는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가 참전한다. 카카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카오의 목적은 그거예요. 카카오 엔터 상장입니다. 네. 근데 지금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밸류를 10조를 받아야 돼요. 음. 10조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솔직히 회사가 뭔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적어도 한 몇백억 원 수익 나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멜론밖에 없어요. 네. 갖고 있는 게. 카카오 엔터. 예, 카카오 엔터가 갖고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뭔가를 붙여야 되거든요. 네. 붙이려고 하는데 9% 지분 가지고 뭐 그냥 지분 투자해서 이거 가지고 또 밸류 절대 못 매깁니다. 네. 이건 붙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또 누군가의 지령을 받겠죠. 네. 네, 지령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자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대응할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아마 지금 이제 이 상태로 되면은 3월 1일까지 갔었을 때 하이브 입장 쪽에서는 12만 이상으로 가게 되면 공개 매수 실패입니다. 그렇죠. 실패가 되겠죠. 그렇죠. 누가 공개 매수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렇죠. 주가가 더 비싼데. 그리고 거기다가 공개 매수하려면은 삼성증권 가서 그 저도 봤는데 본점이나 지점을 가야 되더라고요. 직접 가서 써가지고 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양도세가 나옵니다. 양도세 22%. 장외 거래다 보니까. 대外거래다 보니까 예. 이거 하고 다 내가 가서 신고하고 귀찮아 그냥 있어 볼래. 그럼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지금은. 만약에 이제 개인들의 심정으로 봤을 때 굳이 내가 그걸 근데 게다가 또 시장에서 계속 움직여요 이상으로. 그러면 그냥 좀 봤다가 위상에서 팔면 되지라고 하는 심정이 더 클 것 같아서 지금은 아직은 이 상태 그러니까 쪽에선 10만 원 이상에서만 팔면 공개 매수 참여하는 것보다 이득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가는 그 위로 가 있다고. 그 위로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네. 카카오는 일단 12만 원 이상으로는 우리는 얘기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네, 거니까. 네. 어.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3월 6일까지죠? 공개 매수. 3월 1일까지입니다. 3월 그 신청이 그거고. 네. 신청이 일이고 그거고. 그 3월 6일이 공개 매수. 이게 결제 기준으로 3월 결제 1일까지입니다. 선물 이후. 아니 근데 내 질문이 그 공개 매수를 12만 원에 내놨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카카오 예를 들면 카카오 엔터가 한 15만 원 이랬어. 그러면 하이브가 한 20만 원 이럴 수 있는 그럴 거예요? 수 있죠. 있죠. 왔다 갔다 네,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걸 그러니까 기대해야 시장이 돼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근데 예를 들어서 20만 원하고 네. 저기 카카오 엔터가 예를 들면 나오면 네. 내가 이수만 그 저기 같으면 그냥 카카오에다 던져. 그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 네, 던져버리지 못하라고 네. 그거를. 계약 파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하이브하고 야 나 좀 떼줄게 던지자. 위약금 물고 그거. 뭐 이런 거. 네. 뭐 이제 별 시나리오가 다 많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게 지금 그들의 돈 싸움이죠. 근데 돈 싸움이 벌어졌을 때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한테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하이브도 돈 많던데. 저 정도면 뭐 네, 담보 대출 받아도 되고 뭐. 거기도 조 단위로 있던데. 네. 그래서 하이브는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현금이 9천억 정도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그 전날 무슨 힙합 레이블 3천억 주고 하나 사가지고 야. 그랬대? 한 6천억 정도 남아 있고. 아 근데 카카오 엔터도 카카오는 지금 1조 3천억 원 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사우디 아니, 근데 펀드에. 예. 카카오 엔터도 네. 지금 자금을 그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무슨 일본의 알아볼 수 만화 있어요. 회사 예, 예. 네. 그거를 인수해서 돈을 그걸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뒤에는 카카오 있고 하이브드는 네이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참여하는 관계로 양쪽에 다 참여하면 이거는 뭐 알 수 없어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또 12만 원을 뚫고 올라갔다. 그렇죠. 가능성은 열려 있죠. 어저께 잠깐 보도가 나왔다가 부인은 했지만 CJ가 같이 이제 카카오하고 연합을 해서 그것도 참여한다는 얘기도 약간 있었고요. 찌라시가 돌았는데. CJ가 카카오 연합한다고? 예, 근데 이제 CJ에서 공식 부인했습니다. CJ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그냥 그 희망 회로인 것 같아요. 카카오도 부인했고 CJ도 부인했는데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기사를 안 내렸더라고요. 보통 그러면은 사실 무근이면 기사를 내려야 되는데 네. 그 서울교 기자 세 분이 그냥 네. 딱 박제시켜 놨더라고요. 그런 박제시켰어요? 그런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아니 수가 근데 없어요. 이제 사실은 난 이 내용을 작년까지는 알고 있어요. 네. 그 이제 원래는 나 작년까지는 SM 주식을 내가 샀으면 네. 나 인사이더로 걸려 원래.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올해 들어서 지금 갑자기 이번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부터 몰라. 아이고 또 피해 가셨네요. 네, 이거부터 몰라요 사실. 근데 그래서 작년에 아예 몰라서 사놨으면 지금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네, 예, 작년에 아예 손을 못 댔으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원래 CJ한테 팔라 그랬었던 거. 그렇죠. 뭐 많이 언급된 게 CJ, 카카오, CJ, 네이버. 네이버는 아예 처음에 나가리가 났고, 네. 그다음에 CJ로 갔다가 CJ도 이제 딜이 나가리 났고, 네. 카카오로 갔다가 카카오도 딜이 나가리 난 과정을 전체 과정을 다 알거든. MC님은 좀 이쁜 말을 쓰시면 안 될까? 나가리. 아 죄송합니다. 네, 이 깨진 예, 거를 예. 알기 전체를 알게 네네네. 알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 CJ가 여기 뛰어들었다? 근데 저는 다 그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박사님 말대로 네. 카카오가 바보가 아니면 왜 그렇게 웃돈을 주고 살 것이냐. 그때 이제 처음에 딜 들어갔을 때 6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안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다른 이유예요, 다른 이유. 아 뭔가 네, 다른 이유예요. 가격 외에. 가격에 다른 거 가격 있었어요. 외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기업들이- 가격에 다른 이유 때문에 어. 그 딜이 깨졌고, 다른 이유 때문에 깨졌고, 그때 뭐 하여튼 알기로는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다고요? 카카오가 네. SM을 인수할 때에 카카오한테 시너지가 가장 높아요. 왜냐면 카카오 엔터 때문에 상장이나 이런 아니 거. 그게 아니고 그 CJ는 자기가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네. 카카오는 콘텐츠를 못 만드는데 플랫폼만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CJ 입장에서는 카카오가요? 카카오 엔터에 아이브 있잖아요. 아이브. 그 아이유도 있고. CPA 입장으로 해서 여기 CP 여기 생각을 프로듀서?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프로듀서? 그 CJ는 자기가 영화도 만들고 뭐도 하고 자기가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상당히 카카오는 큰데 없다. 카카오는 없기 때문에 카카오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렇죠. 보면 SM에 대해서 훨씬 더 절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는 참전 안 할 거라고 보는 게 그 유영진 씨가 이수만 씨 편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만 가져가는 거예요. 총 아니죠. 프로듀서를 빼고 SM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 누가? 물론 유영진 씨가 이 이수만 회장 편을 지금 들고 근데 있거든요. 누구 편을 들고 안 해? 그거는 관계 없는 네, 그건 거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왜냐면 아니 지금 음악 제작자 없이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플랫폼이 중요하지 중요하다. 아, 이미 육성. SM은 네. 어느 한 개인이 이분들이 콘텐츠 지금- 제작을 이렇게 네.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를 테디가 없는 YG, 유영진이 없는 SM. 이게 YG도 위험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잘못하면 지금 여기 우리 저기 김민수 대표가 지난주에 와서 한 네. 얘기가 맞아요. 네. 그냥 그 SM은 전부 다 보석이라고. 다른 데는 너무 연습생 중에 보석을 골라야 되는데 SM은 전부 다 보석이에요. 되게 충성도가 높아요. 친구들이. 그럼 딴데 가서 뭐 이렇게 안 한대요. 그냥 거기서 뼈를 묻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수만 회장 편으로 넘어갔다니까요. 아 나머지 프로듀서들 그러니까 나머지 CP도 프로듀서도 있고 거기다가 또 회사 자체가 있기 네, 때문에. 풀이 어우 그렇군요. 네. 하여튼 참 뭐 SM
얘기는 재밌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이게 2주 동안은 2주 동안 계속 저희가 이제 너무 재밌어요. 예, 읽어보고 시나리오가 열려 있잖아요. 아, 근데 결말이 어떻게 날지가 네. 지금 사도 돼? 나 이제 인사이더 아닌데. 지금 사도 돼. 저는요 매일 매매합니다. 아, 그래? 네, 매일 매매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오늘 또 약세를 보인 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고통 분담하자라고 해서 얼마 전에는 은행주가 박살났는데 오늘은 통신주, 은행주, 에너지주 다 같이 동반 하락을 했거든요. 네, 한국전력도 이렇게 5%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네. 가격 아무래도 좀 통제를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네. 한국전력도 그렇고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오늘 좀 약세를 오늘 그 보였고요. 뉴스 나오고 바로 서울시에서 속보 뜨더라고요.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 하반기로 미룬다. 네. 아니 한국전력 우리 이제 전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은 좋은데 네. 한국전력 어떻게 해? 그 적자 어차피 예, 세금이니까. 아니 세금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넣어주는 거 아니야? 네. 아니 한국전력 전기요금 때문에 거기 큰일 났다 이 말한 지가 우리가 한 지지난달 얘기했나? 그렇죠. 뭐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아 계속 근데 무슨 얘기했죠. 이제 그래서 전기 판매하는 거 단가 고치고 뭐하고 해서 좀 낮은다 이런 얘기한 지가 네.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이러면 뭐 결국에는 그 돈이나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네. 거기다 이제 오늘은 뭐 은행, 통신 이제 2년 차. 통신은 SK텔레콤이 30기가 더 준다 그랬다가 욕 엄청 바가지로 먹고 있던데. 뭐 KT도 30기가 더 준다고 네. 했고요. 더 주는 게 데이터 요금을 한 달에 안 받는다 얘기 나오던데. 그 얘기도 나왔고요. 아 그랬어요? 네. 제가 처음에 본 네. 뉴스는 30기가 더 주겠다. 지금은 이제 한 달 요금을 안 받아야지 왜 한 달 요금을 안 받겠다면 이런 얘기 네, 나왔는데 추가로 제공한다는 거였습니다. 아 추가 한 달을 안 받는다는 뉴스도 있어. 네, 그것도 있었습니다. 있어. 근데 나는 이제 억울한 게 네. 다 못 쓰시잖아요. 그 기간. 난 아니 나는 정액제로 돈이 이미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그거 완전 깎아줄 무제한. 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나도 완전 무제한인데. 완전 무제한인데 거기 30기가 더 주면 뭐 어떻게 하죠? 빨리 요금 좀 완전 바꿀까? 무제한 경우에는 테더링으로 추가로 이제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뭐 크게 우리가 효용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스토링을 어디 썼어? 아 테더링 나 많이 쓰거든요. 테더링도 쓰는데 그래도 다 어차피 못 써. 있는 그 거. 뭐 이제 저희가 거의 보면 소진율 거의 보니까 못 다 써요. 예, 뭐 20% 30%에서 다 저는 무료 통화가 300분인데요. 한 달에 2분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그런 거 같은데. 인간관계가 왜 다들 네. 아니 근데 요즘 모든 통화는 다 카카오톡으로 하니까. 톡 아니면 메신저 이렇게 되다 네. 보니까 이제 네. 지금 데이터가 중요한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히 요금제가 말이 안 돼요. 이게 점프가 팍팍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8기가부터 30기가 무제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중간 단계를 좀 저- 해놔야 이게 된다. 세분화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결국은 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점프했을 때 가격이 확 뛰지 않습니까? 그 요금제가 그거를 노리는 거를 완전 경쟁으로 가야 된다라 그래서 요금제 체계에 대한 얘기 나온 거는 지금 아니, 4 통신사 이동 문제는 뭐. 통신사 이야기도 뭐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벌써 신청 대통령이, 들어갔습니다. 예, 네. 이렇게 경쟁할 수 있게 하라. 아 그러면 LGU 플러스 어떻게 해? 근데 아직 경쟁력이 없는 게 사이동 통신이 거의 이제 위성 인터넷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LGU 플러스가 그러지 않아도 제일 약하잖아요. 약하죠. 근데 약한데 예. 하나가 또 들어와서 경쟁을 더 시켜놓으면 네. 제일 타격받는 게 LG가 받을 텐데. 그렇겠죠. 예, 그것도 그런데 아직 지금 사이동통신이 지금 나오는 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뭐 가격 메리트가 높은 건 아닙니다. 네. 일단 12만 원인데요. 뭐 100달러로 시작하다 보니 99.99달러. 이건 뭐 아직 단말기도 없고 그래서 열어놨는데 지금 아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있는 통신 체계도 뭔가 좀 바꿔라라고 지금 확 불을 지피고 문제는 그거 같아요. 또 관치금융의 대표주자 은행. 그렇죠. 은행이 대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는 일단 윤석열 정부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네.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특단의 대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하나씩 도와주겠다. 네,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2월 중으로 은행권 영업 관행 제도 개선 TF를 구성을 해서 예대금리 차나 성과보수 체계도 점검을 한다고 하고요. 불법 사금융쓰는 이 저신용자들을 위한 긴급 대출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지금 추정되는 불법 사금융 금리가 연 400%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더 높은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뭐 1000%, 10,000%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을 1000% 막 프로요? 네, 왜냐하면 일부 그렇죠. 금리를 무섭다. 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때 안 갚으면 집에 이렇게
혹시 뭐 일수라고 배달되고 뭐 이런 거. 네. 일수를 계산하게 되면 그렇게 나갑니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분들을 긴급 대출 금리를 연 15.9%부터 시작하도록 굉장히 많이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게 하고요. 성실하게 상환하면 더 낮춰줍니다. 최저 9.4%까지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최고 금리보다도 훨씬 더 반 가격에 이제 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주택담보대출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6억 이하 주택 허용했었는데 이제는 9억 이하로 굉장히 범위를 많이 넓히고요. 아, 그럼 9억 이하 주택을 사면 3년 동안은 원금 상환 유예. 네, 근데 이제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9억 이하 주택 소유한 모든 국민이 아니고요. 네. 네, 좀 약간 그 소득 기준들 선별되어 수준이 있습니다. 뭐 예, 얼마 맞습니다. 이하 뭐 이런 예. 게 있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분기에 이제 특별 대손 준비금도 도입을 한다고 하고요. 하반기에 또 추가 조치 강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일부 계층을 위한 제도거든요. 타깃 계층을 네, 대상으로 맞습니다. 하겠죠. 그래서 네. 은행 전체 실적에 뭔가 타격을 줄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닌데 마지막으로 이제 금감원장이 시중은행들의 과점 체제를 깨고 완전 경쟁 체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은행 허가를 새로운 막 경쟁자가 생긴다면 레몬은행. 할까요? 우리 한번 해보시죠. 우리 출자해서 네. 저는- 레몬은행. 와이프로만 해드려도. 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중에서 나온 게 핀테크 강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겠죠. 네, 그쪽에 그래서 저기- 카카오뱅크가 그렇게 떨어지네. 네, 저기 뭐 하나 그 어디죠? 그 최근에 들어온 데가? 제주은행이 K뱅크 아니. 토스? K뱅크 말고. 아, 토스. 토스뱅크. 토스. 예. 토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난 알고 네. 있는데 하나 또 만든다고. 뭐 일단은 자율 경쟁이니까 완전 경쟁이면은 들어왔다가 안 되면 나가고 뭐 이런 거 다 안 되면 죽는 건 네가 알아서 하고. 뭐 이런 내용 게 자본주의 사회의 네, 네, 네. 일반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가시죠. 네, 뭐 그래서 핀테크 업체들 금융업 진출, 그다음 인터넷 전문은행 확대, 소상공인 전문은행 이런 약간 특설 은행들 신설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일단 이번 그 민생대책 회의에서 이런 좀 파격적인 얘기들이 일단 많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실현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실현되고 안 되고 문제를 떠나서 근데 원래 뭐 은행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편은 아닌데 은행주 투자에서 좋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아니 은행 다 민영화한 거 아니에요? 정부가 지분 가지고 있어? 아니죠. 아 정부가 100% 정부 은행으로 갖고 가서 이렇게 시키든지. 그 은행 주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도 은행주를 그나마 조금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주 갖고 있으면 지금? 저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오늘 그건 또 3대 1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뭐 그 앞으로 향후 시나리오는 알 수는 없지만요. 네. 이런 대책들이 정말 그 기존의 ROE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수준의 정책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주환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실 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서 상승률도 20% 넘게 나왔던 이유는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그 주주환원의 움직임은 전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지난번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때도 주주환원을 정말 뭐 온라인 요구대로 다 30% 이상씩 주주환원율을 올리겠다고 했고 그렇게 자사주 매입도 실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신한, 하나, KB 다 자사주 매입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도 한 지난주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론 지금의 투심이 깨질 만한 이런 악재 같은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주환원이 올해를 기점으로 훨씬 더 대폭 이렇게 확대가 매년 되지 않을까. 근데 정부가 돈 벌지 말라 그러면 돈이 있어야 주주환원 할 텐데. 예, 그게 약간 시장의 오해 같은데요. 네. 단기 순이익을 새롭게 벌어들인 것 중에서 네. 예전에는 대부분을 대출해 주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주환원 여력이 없죠. 그래서 주주환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순이익은 매년 들어오잖아요. 조 단위로. 아니 그게 이게 정부가 그렇게 돈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그러면 거예요. 이걸 이제 순이익이 이제 들어온 거를 순이익이 우리 이제 줄어들면 안 팀장 얘기는 예. 이게 본질적으로 이익이 줄어들지는 않고 일부 이렇게 그렇죠. 해서 쓰는 걸로 만약에 해서 5조씩 들어오다가 순이익이 이게 갑자기 4조, 3조로 되면은 그건 문제가 굉장히 크죠. 펀더멘탈이 깨지는 지금 정부가 요인이니까. 그 얘기, 그 얘기죠. 너희 왜 이렇게 돈 많이 버냐, 성과금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예금 금리는 좀 높이고 대출 금리는 낮춰라. 그러면 이익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뭐 NIM이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춰라가 아니잖아요. 타깃 계층만 네, 하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안 팀장은 은행 거래를 하지 말아야 돼. 안 팀장이 낸 이자를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까 억울하잖아. 네. 하지 말아야지. 부자를요? 나 가난해요. 아유,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저희 가난해요. 가난해요. 네. 어쨌든 이제 정부발 악재가 나와서 에너지주, 은행주, 통신업이 오늘 좀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성장주도 좀 안 좋았어요. 뭐 근데 CPI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네. 성장주 이야기는 좀 넘어가고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안. 네, 이것도 좀 그래도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서 네. 조금 기대를 했었던 건데 네. 이번에는 일단 국회 입법엔 실패를 했습니다. 오. 그럼 좀 민주당이 더, 반대한 건가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야가 지금 논의를 했는데 누가 반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대기업 세액공제 혜택을 8%에서 15%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 상향하는 개정안이었는데 네. 이걸로 인해서 이걸 실제로 시행을 하면은 세수 감소하는 분이 한 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데 네. 그럼 과연 이걸 해줌으로써 우리가 얻는 효용이 얼마나 크냐? 네. 이 효용에 대한 자료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조금 시일이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 그렇죠. 거죠. 예. 어쨌든 이런 건 잘하네. 우리 한번 네. 야단했으면 한번 또 칭찬도 해줘야죠. 아 정치적인 건 이제 저희 중립으로 중립으로 네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신고가를 갔어요. 이게 튀르키예 지진 피해 반사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터키가 굉장히 철강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더라고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네, 튀르키예. 예. 근데 튀르키예를 우리나라만 튀르키예라고 한대요. 왜요? 일본은 터키라고 그냥 하던데요. 미국도 터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아 그래도 그건 예의죠. 제가 박재영에서 네. 뭐 쥐양 정우성으로 그 이름을 바꿨어요. 아 이거 뭐 그러면 정우성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정우성이 기분 말고. 나쁘지 정우성이. 아니 이름을 바꿨다고 뭐 얼굴이 아, 그게 아니라 네. 이름을 바꿨 개명을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부르실 거예요? 박재영이라고 개명아 부르겠죠. 아 근데 영원히 박재영입니다. 아니 나 터키 친구가 있거든. 네. 얘 아직도 자기 그냥 트로크라고 그러던데. 네. 뭐 이건 그거는 이름 약간 안 자부심 바꾸는- 자기네들의 그렇죠. 예전에 아니, 그 별로 영광. 바꿔서 얘기 안 하던데 이름. 아 그래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걸로. 그럼 뭐 아무렇게나 하세요. 네, 일단 뭐 튀르키예가 글로벌 한 6, 7위 정도의 철강 생산국인데 네. 이번에 지진 피해를 받은 공장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최소 한 달 정도는 셧다운이 될 것 같아서 네. 한 달이면 다행이지. 네, 한 달이면 다행이죠. 네. 예, 그래서 재건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 3분의 1 정도는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뭐 전기로는 모르겠지만 고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포스코가 지난 여름에 수해 입었을 때. 수해 입었을 때 그거 뭐 아직까지 복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났습니다. 복권 다 끝났겠죠. 끝났고. 한 달은 훨씬 넘었죠. 그거. 아니 그게 네. 한 달 그 포스코가 공시한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임시 방편이었고 고로가 정상화되는데 5, 6개월이 걸린다고 그렇죠. 그런 왜냐면 얘기 하더라고요. 달고 해야죠. 달구고 또 뭐 네. 손도 보진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그 과정들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코크스부터 들어가는 과정 쭉 보고 있으니까 네. 난 문과다 생각해서 덮었죠. 근데 오래 걸리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전기로와 또 일반 고로가 또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쪽은 더 미세하다 보니까 또 손이 많이 간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지금 얘기 다 하고 얘기하실게요. 예. 예. 아, 네. 얘기도 안 얘기도 안 했어. 예, 중간에 끊은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래서 이것도 일단 분명히 펀더멘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데 네. 지금 철강사들이 자동차 업체랑 조선업체랑 철강 가격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이 가격 수명도,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예, 상반기 가격 협상을 하고 협상을 있는데 있죠. 인상을 일단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상될 기대감도 있고 조선사한테는 후판 가격을 지난번에 인하를 한번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사들도 지금 신조선가 계속 올려서 지금 수주 계약 계속 체결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력이 옛날보다는 좀 생긴 상황이라서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서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좀 많이 6%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조선주도 안 좋았겠네요. 후판 가격 지금 만약에 올리면 조선주는 작년에는 후판 가격 올려서 실적 안 좋고 그 비용을 많이 반영을 떨었죠 작년에. 충당금 이런 것들 했는데 또 올린다 그러면 충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딱 두 부류입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조선주는 못 가고 새롭게 뭔가 하려고 하는 조선주는 여기 있고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 독이 그나마 빈 데는 지금 높은 신조선가 반영해서 이제 영업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대조죠. 대우조선해양. 네. 현대비포는 예전엔 잘 나갔었어요. 아 수주가 많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왜 그러냐면은 다 이제 약간 좀 그쪽 있죠. 그냥 일반적인
컨테이너선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되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저 자리고 그래서 차이는 있는데, 근데 이거는 비용 때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같은 섹터인데도 종목은 이렇게 또 차이가 나네요. 네, 근데 그런 쪽이긴 한데, 근데 철강은 그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트리키예가 네. 터키가 네. 저희가 보통 이번대로 한 32%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생산량이.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줄었습니다. 그 큰 사태에 비해서는. 네. 네, 그래서 그건 되는데 전통적으로 지금 철강 생산량이 6, 7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제가 얘기하는 포철 포철. 언제적 포철입니까? 포철. 예, 네. 네. 60. 죄송합니다, 박사님. 네, 네, 네. 이 생산하는 그 생산 순도에 비해서는 턱없이 못 따라가요. 네, 그래서 지금 3대 철강사 정도 돼야 이제 같은 철강이라도 이 정도 불순물 없고 네. 딱 쓸 수 있는 정도죠. 뭐죠? 신일본제철, 아르셀로미탈, 포스코인가요? 갑자기 이렇게 똑똑해지셨어요. 포스코가 1등, 세계 1위. 왜 못 따라가나요? 인텔리안도? 네? 네, 예. 그래서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네.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움직인 거는 그것 때문에 움직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 그러니까요. 네,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이어서 이야기 해보죠. 포드 F150이 생산 중단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급락했습니다. 네, 포드한테 SK 온이 이제 배터리 납품을 네. 하죠. 그래서 네. SK 전량 이노베이션이- 들어간다면서요. F150에는 SK 배터리가. 네, 그래서 오늘 SK 지주사까지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지금 포드가 CATL하고 미시간주에 이제 배터리 공장 합작 공장을 짓는다고. 짓는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합작사 세웠던 이제 SK 온도 좀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로 바꿨대요? CATL이요? 네. 그럴 수밖에 그만큼 없는 게- 캐파가 필요한 거겠죠. LFP가 많이 수요가 있는데 네. 지금 LFP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있긴 한데 우리 업체들도 하는데 네. 그만큼 캐파가 안 되잖아요. 일단 돈이 안 돼서 그랬고요. 그래서 같은 걸 팔아도 좋은 걸 팔아야 마진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한국은 드라이브를 그쪽으로 걸었어요. 하이니켄으로 네. 걸었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입장은 다들 지금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30%대 한 40%대 가기가 시작하게 되면 네. 업체들은 그 사이에 과잉 투자가 막 일어난 부분들을 어디 가서 해소해야 돼요. 근데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어디 갈까? 유럽으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하는데 인도 뭐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일단 인도로는 틀어져서 못 가겠죠. 가게 되면 지금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유럽에서 지금 CRMA 법안이 확정이 안 됐어요. 우리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릅니다. 네. 근데 열심히 로비하고 있어요.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 가기 시작하게 되면 숨통이 트입니다. 그래도 과잉 설비 투자는 어떻게 지금 중국 내에서는 지금 거의 포화 상태에서 지금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포드하고 들어갔던 건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같은 가격이어도 이런 포드차 중에서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약간 도심 주행용. 그러니까 무슨 뭐 저희처럼 뭐 우버 뛰는 것처럼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그 도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차량 쪽은 이걸로 들어가겠죠. 그럼 경쟁력이 확 올라가겠죠. 네. 게다가 이번에 나온 내용 잘 보게 되면 기술 지원을 하고 거기서 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걸 봤는데 더 중요한 거는 추가로 미국에서는 나트륨 배터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소금으로 갑니까? 소금으로 갑니다. 차가 어떻게 가요? 잘 갑니다. 난 물로 가는 비행기 봤어도 네. 소금으로 화학 공식 뭐 제가 해봐야 NaCl 아닙니까? 나트륨. 예? 영화 나트륨인가요? 죄송합니다. NaCl 맞아요. 막 던지시면 문과한테 서로 문과끼리 이러시면 됩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은 확 떨어지던데. 네. 그러니까 거기다 지금 주행거리가 짧군요. 네. 에너지 밀도가. 네, 그래서 LFP 같은 경우도 그나마 주행거리 맞추기 위해서 블레이드로 막 이렇게 얇게 찝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효율을 그나마 올려서 한 건데 가격은 좀 많이 그나마 좀 커버가 됐었죠. 그래서 이거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이제 저가 경쟁 모델은 잡겠다는 쪽인데, 네. 근데 미국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요 한정된 지역은 모르겠는데 큰 나머지 쪽에서 그럼 미국 소비자한테 그럼 이거 한 15,000달러 되는데 이 차 사도 그냥 거의 시내에서만 돌 수 있어. 네. 살까요? 글쎄요. 뭐 사실 차는 고관여 제품이어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그거 뭐 싸다고. 아니 난 근데 이제 그게 네.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농사만 지으면은 별 의미 관계 없죠. 그러니까 세컨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내가 마트용. 마트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통학용 뭐 그런 차들은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수요는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보통 그 미국에- 수요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승용차 외에 이제 그 혼다에서 나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밴 큰 거. 네. 그게 많이 썼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애들 유모 저 차 넣고 거기다가 안락의자가 아니죠. 그거 뭐 베이비 카시트. 카시트 카시트. 이거 넣고 안락의자. 아, 너무 다른데. 안마 의자라 그러지 그랬어요? 안마가 받고 싶네요. 지금. 네. 아니 근데 네. 그 CATL이 한번 이제 충전을 하면 네. 계속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용 시간요. 그래도 보통 뭐 3,400km 가지 않나요? 요새 많이 LFP 도 올라왔다고 많이 하는데 올라와서 300km 정도 네, 됩니다. 네. 많이 올라와서. 300km? 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지난 근데 여기가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압축해서 300km대로 가다 보니까 원래 LFP는 사고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안 터진다고 그랬는데 네. 터지기 시작해요 요즘에. 안 터지는 게 어딨어요? 막 쉬쉬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네. 근데 이게 왜냐면 워낙 밀도를 높게 이게 얇은 블레이드로 해서 다 집어 넣다 보니까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한국은 또 반사이익으로 되겠죠 또 반대로. 아니 그 이 뉴스 나왔을 때 저는 사실 2021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현대코나 같은 경우에는 70% 엔솔이 배상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뭐 1조인가 막 충당금 쌓고 막 그랬었던 걸로 네. 기억이 나고 또 6개월 뒤에는 볼트라고 해야죠. 볼트. 네. 혀가 참 볼트. 아 볼트인가요? 볼트인가요? V입니다. V. 위죠. 아. 볼트도 그때 불이 나가지고 GR한테도 배상을 해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SK온이 후발주자잖아요. LG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네. 그냥 그렇진 않. 아니야 후발주자 맞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약간 노이즈 정도로 결국 뭐 LG도 뭐 상장하고 그 다음에 주가 좀 떨어졌지만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부 과정에서 노이즈고 장기적인 성장성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빠지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일단 악재에 대해서는? SK 오늘 바라볼 때,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불안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게 또 살만한 투자 대상이 됐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 가격이면 질러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율이 안 나와요. 음. 네, 이게 제일 큰 그러니까 이번에 적재 났더라고요. 적자 났고 네. 뭐 IR 보면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지금 원하는 수율까지 나왔다. 근데 업계에서 보는 거는 갸우뚱하더라고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해서 올해까지 한 80%대 맞추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 본격적인 흑자 나오게 되면 흑자 나오기 하는 순간은 사야 됩니다. 사는 건 맞는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러고 있더라고요. 연수는 뭐 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연수는 거의 90%대 나옵니다. 90%? 네, 거의 뭐 완벽한 수준까지 나오는데 음. 근데 이게 안 나오다 보면 이번에 F150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에 타는 거는 포드입니다. 네. 이거 20만 대 예약돼 있다는데 그러니까요. 뭐 지금 뭐 몇 개월치가 지금 밀려 있다는데. 이번에 슈퍼볼에서도 광고했다면서요. 네. 네, 막 쏟아붓고 있는데 배터리가 문제예요. 속 타죠 지금. 이거 만약에 붙여 가서 뭔가 성과 내야 될 첫 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약간 예. 포드가 삐진 거 아닐까요? 왜냐면 네. 지난번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랑 SK 온이랑 튀르키예에서 합작 공장 설립한다라는 거 백지화했잖아요. 약간 포드가 제가 보기 거기 때 그때도 문제가 수율이었습니다. 아, 수율이다. 네, 지금 보여주는 거 가지고 계속 물어봤겠죠. 할 수 있겠냐, 네. 자신 있겠냐. 근데 한다고 그러죠. 근데 네. 못 믿어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뭐 근데 뭐 CATL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그게 다를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CAT를 지금 중국에서 완전히 정착을 한 그걸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가 이제 거기는 고급 배터리가 아니니까 그때 F150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 알고 있는 이런 그 픽업 트럭의 가장 큰 강자거든요. 헤비 듀티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이거- 많이 실으면 되니까. 네. 네. 이런 회사에 저 LFP 못 들어갑니다. 배터리는 왜요? 들어가도 어. 짧을 텐데요. 아 네, 주행거리가 주행거리가. 짧아서 예, 아니 그- 많이 실으면 되잖아요. 버스처럼. 그건 무거워지니까 안 되지. 뭐 배터리 장사하세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그 우리나라에도 수입돼서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 몰고 다니는 차들이 있긴 한데 그렇죠. 왜? 저런 픽업 컴머 트럭 이런 거. 네. 픽업 트럭류는 네. 겁나 등치가 크잖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큰 등치에 네. 배터리만 싣고 다니면 아니 저 픽업 트럭 뒤에 짐 그러니까 실는 칸에 배터리 다 채우면 저런 큰 거는 등치 큰 거는 좋은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노리던 게
약간 좀 그래서 좀 아마 저라면 이노베이션은 좀 관망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사실 뭐 SK 이노베이션은 SK온 상장 이슈도 있고 네. 뭐 아직 상장도 못했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적자고 그래서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에코프로는 또 신고가 뭐 걔는 왜 보니까 그래요? 이번 달에만 70% 올랐더라고요. 끊이진 않더라고요 상승세가. 저는 그 CATL이 IRA 법안 우회해서 포드랑 공장 세운다라고 했을 때 가장 걱정됐었던 게 셀 업체도 그렇지만 소재 업체들도 굉장히 걱정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재 업체들은 뭐 오늘 뭐 코스모화, 그러니까 에코프로 뭐 오늘 뭐 난리가 오늘 요새 에코프로- 니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 이런 것들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뭐 왜 그런 거죠? 무슨 뭐 일이 수급 이슈 아닐까요? 지난번에 이제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해서 우려가 좀 많았고 실제로도 이렇게 예상 대비 안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출하량 증가에 대한 기대가 좀 빵 뜨더니 펀더멘탈 요인으로 좀 올라간다 싶더니 요즘에 올라가는 그 에코프로 상승세는 펀더멘탈로 설명이 되나 싶어요. 에코프로 그동안 20만 원 못 넘고 계속 그 밑에서 두들겨 맞고 내려오더니 뚫었네 오늘. 네. 어디 가서 나 이거 15만 원에 팔고 나왔는데 속쓰리네. 옛날에. 3개월 전에 대화하다가 그렇죠. 네. 뭐 10배 간다고 막 제가 그러셨죠. 목표가를 말씀드렸었을 텐데 박사님. 네 알아요. 예. 네. 근데 이게 현실화 되는 건데 아. 저는 없어요. 올라가는 거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털고 다녔는데 아 그러니까 나도 팔고 난 다음에 안 샀어. 주변에서 고맙다고 전화를 하는데 아. 왜 나는 없을까? 아. 네, 이런 비애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또 이렇게 막 잔머리 쓰면 안 되더라고요 주식은. 근데 결국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누가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다 숏 스퀴즈로만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들어오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계속 들어오는 거는 그냥 항상 펀더멘탈 보는 것 같아요. 펀더멘탈 대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안 쌉니다. 그러니까 안 비쌉니다. 비싸다. 네. 아니 나도 진짜 그런 거는 나한테 그 추천을 묵수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줬어. 나는 안 샀어. 고맙다 소리 듣고 있어 지금. 고마운 분들 많으시네요 요즘 주변에는. 아, 근데 제가 보기엔 저는 그냥 목표가 갈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거.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가 이렇게 팍 쓰면은 손을 못 댑니다. 아 그렇죠. 네, 손을 못 안 대고 되죠. 예, 가치는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섭죠 네. 지금. 그러니까 그냥 뭐 지금은 그냥 비는 심정으로 잘못했으니까 조금만 내려와 달라 이런 심정으로 가야죠. 내려오면 사실 거예요. 내려오면 사야죠. 네. 그래요? 네. 어. 근데 이 특징이 네. 한 제가 2018년 19년도부터 지켜본 결과 네. 고점을 한번 강하게 돌파를 해요. 그러면 좀 쉬어요. 한 두세 달 쉬더라고요. 네. 혹시나 이번에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라는 심정으로. 근데 또 쉴 때 보면은 좀 사기가 싫어요. 또. 오래 쉬어. 좀 장기간 쉬어버려요. 너무 오래 쉬더라고. 그래서 저 거기다 들어갔다가 또 기회비용을 놓치다 보니까 그럼 다른 거 보다 보면 또 언제 또 해서 또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런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이게 들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지 그렇죠. 새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리고 오늘 이게 뭐 준비되신 내용은 아닌데 시간이 좀 있어서 오늘 컨텐츠 쪽들은 다 박살이 났어요. 기본이 4%, 뭐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 14%, 뭐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 뭐 갑자기 뭐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A스토리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쇼크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실적이 안 좋았죠. 매출액도 한 60% 감소를 했고요. 4분기 네. 실적이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했습니다. 전년도엔 그래도 한 20억 가까이 나왔었는데 지금 10매덕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서 어닝 쇼크 난 게 다른 콘텐츠들 어차피 많이 빠졌는데 훨씬 더 많이 빠진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글로벌 OTT 쪽에서 네. 뭔가 또 M&A 얘기 나오면서 아직 뭐 확정된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뭐 무슨 뭐 넷플릭스를 애플 인수하네, 뭐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저 디즈니 플러스가 가져가네, 뭐 네. 별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인수가 뭐 어느 식으로 만약 또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져가는 회사들은 절대 일단 좀 비싸게 책정 안 하거든요. 비용 아끼려고. 그러면 또 타이트하게 가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잊으십시오. 그냥 나오는 레딧에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이 비자 발급을 이제 허용해준 단기 비자, 중국이 우리나라 단기 비자 허용해준다 그런 뉴스도 나왔거든요. 18일부터 하겠다 그랬죠. 네. 예. 그러면 사실 또 리오프닝 주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다- 한세진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안 좋았는데도 오늘 주가가 꽤 올랐고.
한세 실업 오른 건 그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어제 CPI 보면서 네. 그래도 짱짱한 게 의류다. 이거. 근데 뭐 나왔던 데이터 보니까 네. 미국의 재고가 꺾이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럼 이 재고를 쌓는 그렇죠. 쌓는 과정에서 나오는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뭐 주가 오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한세 실업뿐만 아니라 다 이제 뭐 대만의 마칼롭 같은 경우도 터내야겠죠, 다들. 네. 그러면 그때는 또 한번 또 의류주가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 그 딱 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만약에 리오프닝이 돼서 이제 비자 서로 해주고 단체 관광 한국도 이제 들어오고 한다라고 한다면 좀 주가는 좋을까요? 아니면 이미 선반영 다 했다고 보십니까? 선반영 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게 선반영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한 10번쯤 반영하지 않았어. 열 번째. 아니 작년 11월에 코로나 방역 그거 끝내 2달 지났는데 뭐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네, 이- 뭐 그러긴 한데 너무 이게 오래된 얘기라. 중국이 비자 발급 풀어주는 것도 한국이 먼저 중국인에 대한 입국 규제 풀어주면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 풀어주기 전부터도 우리가 풀어주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먼저 또 얘기를 했었어요. 네. 지난주부터인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이슈는 너무나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뭐 항공주, 여행주 뭐 그럴 반응도 거 별로 없다.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지원 신한금융투자 강북금융센터 PB팀장과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